오늘도 반가워요. 네, 오늘 물질의 녹는 정도 할 건데 요거 학습지 4페이지 펴주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대충 알고 있잖아. 교과서 보면 용해도를 배운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이 물질의 녹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그거 시작하기 전에 헷갈리는 단어 먼저 다 잡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다 용용용용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아요.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뭐가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용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해는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판 하나 가져와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설탕물을 만들 거야, 내가. 설탕물을 만들 거면 설탕이 일단 필요하겠지? 근데 이 설탕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예요? 네, 설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작년에 1학년 때 고체, 액체, 기체 배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은재 고마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설탕은 고체죠. 근데 이 설탕이랑, 설탕물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쵸? 물을 가져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액체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를 지금 섞는 과정인 거예요. 고체와 액체를 섞으면 이제 설탕물이 되겠죠. 설탕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설탕물 그리고 설탕물을 다른 명칭으로 이름을 붙여볼 거야. 일반화된 이름으로. 일단 첫 번째 설탕은 뭐냐면요. 지금 설탕을 물에 녹이는 거지. 녹이는 대상, 이 대상은 뭐냐면요. 바로 용질입니다. 용질. 용질. 그 다음에 물은 뭐냐면요. 이 용질을 이 물에다가 섞잖아요. 그죠? 그쵸? 이 물은 뭐냐면 용매입니다. 용매. 용매에 용질을 녹이면 용해를 한다는 거죠. 용해. 그래서 이 용해를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설탕물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용액입니다. 용액. 그래서 이렇게 용질, 용매, 용액, 그리고 용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어려워요. 다 용용용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일단 설탕을 물에 녹일 때 고체를 액체에 녹이는 경우여서 고체는 용질이고 액체는 용매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에탄올이랑 물이랑 섞으면 그럼 공기끼리 섞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체끼리 섞거나 혹은 고체끼리 섞거나 혹은 액체랑 액체랑 섞을 때 이럴 때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물질끼리 섞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공기나 합금 같은 경우 거기다 써주세요. 기기에는 공기, 그 다음에 고고에는 합금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에 EX에. 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양이 많으면 용매고요. 그 다음에 양이 적을 때는 용질이 됩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물 엄청 많이 1000ml에 에탄올 10ml 넣어. 그럼 그때는 용질이 에탄올이 되는 거고 용매가 물이 되는 거죠. 양이 많으면 용매, 양이 적으면 용질. 이렇게 같은 상태의 물질을 섞을 때는. 근데 이제 또 고체, 액체, 고체, 기체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또 기체랑 액체랑 섞는 경우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섞으면 탄산이거든. 근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이때는 용질이고요. 물이 용매입니다. 용매. 기체랑 액체랑 섞을 때도 되게 기체가 용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용매가 됩니다. 넘어가서 용해될 때는 어떻게 되냐? 용해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하지 않아, 질량이. 예를 들어 물 100g이랑 소금 60g을 섞었어. 이럴 때는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합치면 당연히 160g이야. 왜냐하면 여기 써있듯이 입자수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소금을 더 넣거나 물을 빼지 않은 이상 160g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부피는 감소한다는 거죠. 질량은 불변해. 질량 불변이야. 근데 부피는 감소해요. 왜? 큰 입자들 사이로 작은 입자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 소금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물 입자들이 있죠. 얘네랑 얘랑 섞으면 질량은 이 입자들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는 그대로니까 질량은 그대로지만 얘네가 원래 얘네 들어가기 전에서부터도 여기 사이사이에 부피 공간이 있죠. 공간이. 이 공간들로 얘네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큰 변화가 없다. 넘어가서 보면 저 사이사이로 얘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큰 변화가 없다.
넘어가서 이제 용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용액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 내가 저번에 소금물이랑 설탕물, 뭐 공기, 합금 뭐 이런 것들 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고요. 용액 또한 고르게 섞여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그죠? 그 정의에 나와 있잖아. 용액의 정의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균일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이 고르게 섞인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라앉거나 걸러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녹아야 한단 말이야. 완벽하게 녹아서 고르게 섞여야 하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걸러지지 않죠. 가라앉거나 걸러지면 불균일 혼합물이지. 흙탕물 이런 거. 넘어가서 용액의 이제 특징을 봤으니까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과포화 용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용액의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단어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과포화 용액은요, 얘들아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 너네 언제? 아, 야, 나 지금 포화 상태야. 하나 더 먹으면 입에서 나와 이러잖아. 그 포화에서 과하다는 거지. 더. 이미 얘는 토할 거야. 이제 진짜 콕 찌르면 토할 상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은 거죠. 되게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 상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딱 좋은 상태. 포화 상태. 포화용액. 얘는요, 더 이상 녹을 수 없이 최대로 녹은 상태. 그러니까 딱 한계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포화 상태가 충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 그래서 불포화 상태, 불포화 용액이고요. 얘는 이제 포화 용액보다 적게 녹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요. 네, 요 그림 있지? 옆에. 그 그림에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 1번이 과포화 용액이죠. 지금 이 선이 딱 그 최대 상태야. 최대 상태. 배부른 상태야. 이 선이 경계예요. 경계. 이걸 기준으로 윗부분 과포화 상태. 저기 있으면 토하겠는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2번 딱 선 위에 있죠? 얘는 포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3번 요 아래. 이 아래 있는 애는 배고픈 거죠. 배고픈 불포화 용액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나갈 게 뭐냐면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갈 게 뭐냐면 바로 용해도죠. 용해도. 이 용해도의 의미는요. 의미가 좀 중요해. 의미가 좀 중요한데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도가.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은 정해져 있어.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램수죠. 그램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 단위가. 이름 안에 단위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 용해도는 100g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용해도는 100 이렇게 써면 돼. 용해도 안에 그램이 들어가 있잖아. 용해도라는 정의 안에 그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램을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동해바다. 우리가 동해바다 가자 이러잖아. 근데 동해에서 해가 이미 바다 해자지. 그러면 사실 그걸 풀이하면 동쪽에 있는 바다 가자 이 소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램을 따로 써주진 않습니다.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족발. 족발에서 족이 발족자잖아. 그죠? 근데 또 발을 붙인 거잖아. 그럼 발발이지. 발발. 해석하면 우리는 발발 먹자 이런 거죠. 귀엽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램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돼요. 단위에. 그러면 이제 고체의 용해도부터 보겠습니다. 고체의 용해도의 특징 두 가지 1, 2번에 써주세요. 1번,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름.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데 물질에 따라서 다 같으면 우리가 왜 배우겠어, 그죠? 그래서 용매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고요. 이때 용매의 종류, 물인지 에탄올인지 또 뭐 있어? 글리세린인지 어쨌든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표시해요. 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 당연히 표시해줘야겠죠? 네, 용매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걸 같이 표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 소금물, 따뜻한 물에 더 잘 녹는다. 이런 건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게 또 기체의 용해도에서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야, 진짜 연두해요, 뭐야. 얘들아 봐봐. 어제 우리가 고체의 조미료
고체의 용해도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용해도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체의 용해도에서요. 마지막에 그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도 높아짐 이거 있죠.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왜 용해도가 높아지는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왜 용해도가 높을까? 우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일단 너네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치? 항상 이런 거에 물음을 가지라고. 왜 온도가 높아야 고체의 용해도가 높을까? 항상 의문을 가져. 아, 속은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더 잘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왜 고체 용해도가 높아지는지 볼게요. 일단 고체의 용해도니까 고체랑 액체랑 만난 거지. 고체랑 액체가 만난 거를 이제 녹이는 거잖아. 용해를 시키는 거잖아. 이 고체를 용매인 액체에다가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1학년 때 기억을 조금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 고체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액체에 녹아 들어가야 되죠? 그치? 액체에 녹아 들어가려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살짝 할 수 있겠지? 그치? 고체가 액체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체가 액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러려면 얘들아 이게 뭐야? 작년에 배웠을 때 융해였지. 융해 기억나니?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 형태 변화에서 융해 과정이지 이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융해죠. 융해, 응고, 기화, 승화, 액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눴었단 말이야. 뭘로 나눴냐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이렇게 둘이 나눴었죠.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었고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었어. 그죠? 그치? 근데 이때 융해는 흡열 반응일까? 발열 반응일까? 그치? 열 흡수, 흡열이죠? 네, 잘했어요. 흡열이에요. 왜냐면 이제 봐봐, 생각을 해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려면 더워야 돼? 아니면 추워야겠어? 더워야 되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려면 주변에 열이 많아야겠죠? 그럼 이제 얼음이 주변에 있는 열을 자기가 가져가. 자기가 흡수해서 자기가 녹는 거죠. 그치?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열 흡수 과정이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돼.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자기가 액체가 되려면 주변의 열이 많아야 유리할까? 적어야 유리할까? 주변의 열이 많아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열 흡수를 하려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 이 친구가 더 빨리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 선생님 그리고 공개 수업 상공장. 그쵸? 녹는 물질이 열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용매의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거지.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네, 용해도 곡선 이제 보겠습니다. 진짜 찐으로 용해도 곡선을 볼 건데요. 고체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질산나트륨은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이렇게 완전 업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 모두 용해도 곡선이 다르지. 이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 쉽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우리가 보기 쉬우라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에요. 넘어가서 진짜 우리가 이 중에 붕산이랑 그리고 염화나트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염화나트륨과 너네가 좋아하는 붕산. 그래서 여기 용해도 곡선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단 화살표 그리고 요거는 너네도 그리면 좋을 것 같아. 한번 그려보면. 일단 X축은 온도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Y축은 용해도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낸 거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일단 붕산 먼저 그리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붕산.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약간 너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 바로 석출이 있어. 석출. 석출이 뭐냐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과식을 해서 토해내는 거가 석출이에요. 과식을 해서 토해내는 게 석출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쁜 언어로 보면요. 용액에 녹아서 있던 용질이 고체가 돼서 다시 분리되는 현상. 용액에서 고체가 돼서 다시 분리되는 현상이 석출인데 이 말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세 가지 용액 배웠잖아. 어제가 아니죠. 엊그제 세 가지 용액 배웠잖아. 과포화 용액, 그 다음에 포화 용액, 그 다음 불포화 용액 이렇게 배웠죠.
그치? 과식한 거, 배부른 거, 그 다음 배고픈 거 이렇게 했잖아. 근데 거기서 일단 과포화 용액 보면 거의 실제로 존재하기 힘들고 실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치? 그 상태에서 얘가 원래 포화 상태만큼만 있을 수 있으니까 요만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더 많이 먹었으면. 그죠? 그만큼을 토해내는 게 석출입니다. 오케이? 용질이 다시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오늘 이것만 할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집중해봐. 그래서 이제 석출을 의미를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석출량을 구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약간 재밌어 괜찮아. 그래서 2번은 석출량입니다. 그래서 석출량을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이 여기다 점 하나를 찍을게. 여기 딱 교차되는 여기다가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요. 땡. 왜 안 찍혀냐? 요거 지금 선 그려졌죠? 이거. 네, 점 찍어요. 네, 찍었죠?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온도를 낮춰서 석출을 한번 시켜볼 건데 일단 어떻게 시키냐? 일단 온도를 낮춥니다. 여기는 지금 딱 포화 상태잖아. 우리 빨간색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포화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낮춰. 온도를 이렇게 낮출 거야. 여기 온도 낮추니까 이쪽 왼쪽으로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낮춰요. 냉각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어디 있겠어? 여기에 이렇게 점 찍히겠지? 여기 분홍색 점 보이죠? 여기에 있겠죠? 여기가 이제 처음일 때, 처음 온도일 때 여기였잖아. 그죠? 처음 온도일 때.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용질이 몇 그램이냐. 네, 여기 가운데로 올게요.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용질이 몇 그램이냐면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40이지. 근데 용해도 의미가 뭐야? 용해도는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죠. 그램수. 지금 이만큼 녹아 있는 거야. 40g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에 40g이 녹아 있어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지금 점 찍은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처음 온도의 용질이죠. 처음 온도의 용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봐봐. 과포화 영역에 있죠. 과포화 영역에 있어요. 과포화 영역에. 이 온도에서 요렇게 보면은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인데 지금 얘가 얼만큼에 있는 거야?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는 거야. 그죠? 그치? 그러면 이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뺀 만큼 토해내야지. 오케이? 과식하면 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이만큼을 토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힐 거고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냉각했을 때 냉각시 용해도죠. 봐봐. 냉각시 용해도죠. 냉각시 용해도 5입니다. 5. 그러면은 지금 이때 20도에서는 온도 20도씨에서는 5만큼만 녹을 수 있는 거야. 5g만. 근데 지금 40g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토해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석출량이라고 해요. 이 분홍색 선을. 이 분홍색 선만큼을. 그래서 석출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그래서 석출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온도 용질에서 냉각시 용해도 즉 냉각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항상 그려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만큼만 빼면 돼 그냥.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겠지 문제가. 온도가 100도씨일 때 붕산이 40g이 녹아있다. 만약에 온도를 20도로 낮춘다면 석출량을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표를 주어지겠지. 100도에서는 40이고 용해도가. 그 다음에 20일 때는 용해도가 5야. 그럼 그냥 얘네들이 빼주면 되는 거야. 말만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 지금 너네가 댓글을 많이 쳐서 다시 나왔어. 과포화 용액은 어떻게 생기냐고? 그러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과포화 용액은 이렇게 석출을 하죠. 35g 토하죠. 존재할 수 있긴 있는데 되게 불안정하고 거의 그런 상태가 없어. 채팅 지금 보고 있어. 냉각은 몇 도 했다고 나오겠죠, 문제. 그쵸? 석출은 과포화 용액에서만 되죠. 포화였다가 여기도 지금 보면 포화 상태잖아, 여기는. 근데 이제 냉각을 시켰더니 과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석출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네, 3번은 기울기가 크면 석출량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울기가 크면 석출량이 크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뭐랑 뭘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붕산이랑 그리고 위에 있는 염화나트륨 비교하면 되겠죠? 일단 붕산은 석출량이 이 분홍색만큼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얼마인지 한번 볼게. 염화나트륨은 찔끔 이만큼이야.
같은 상황일 때 여기 지금 둘 다 만나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을 때 냉각을 똑같이 시켰는데도 염화나트륨은 이만큼밖에 깜빡깜빡 이만큼밖에 석출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붕산 같은 경우는 분홍색만큼 이만큼을 석출시키잖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둘의 물질의 특성 차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기울기의 차이죠. 기울기가 클수록 석출량이 큰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이거 캡처해. 이거 캡처해가지고 사진에 넣어놓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봐. 선생님 김치하고 있을게. 빨리 캡처해. 캡처됐지? 이건 봐줄게. 다른 건 안 돼. 넘어가서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보면요. 이번엔 뭘 볼 거냐면 불포화 용액 이제 봐야지. 과포화가 석출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식해서 토해내는 거 봤잖아, 지금까지. 그럼 이번에는 불포화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불포화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되는 조건. 일단 불포화 용액을 표시해주자. 영역. 요만큼이 불포화 용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찍어볼게요. 점. 여기 이제 초록색 찍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불포화 용액이잖아요. 지금 이게 포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요 선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붕산 선 위로. 선 위로 올라가야겠지? 이 선 위로 올라가려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그치? 그쵸?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빼고 이렇게 위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위로 가는 거 먼저 위로 가세요. 네,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 뭐냐? 이거는 배고픈 상태잖아, 지금. 배부르려면 더 먹어야겠죠? 그치? 용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질 추가입니다. 용지를 더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지우가 계속 애타게 얘기했던 요 방법. 네, 이게 뭐야? 여기 이렇게 내려와 보면 온도를 낮춘 거죠? 그치?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냉각한다. 냉각하는 방법. 온도를 냉각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불포화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도 캡처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하지? 여기는 오케이 할게. 여기는 약간 진지하게. 빨리 캡처해. 아까 그 V랑 이번에 그 오케이 잘 캡처하셔서요. 핸드폰에 넣어놓고 좀 돌아다닐 때 좀 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너네 핸드폰 맨날 손에 있잖아. 그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유튜브는 봐도 돼. 내 거. 그래서 어쨌든 사진첩 들어가서 그거 좀 봐. 알겠죠? 오늘 이거 한 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우리가 용해도랑 헷갈리는 하나가 있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지만 너네가 항상 헷갈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거 한번 볼게. 뭐냐면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를 보기 전에요. 지금 용해도 곡선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들아 지금 질산나트륨, 이거는 질산칼륨, 그 다음에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붕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기울기가 가장 큰 게 뭐야? 첫 번째 질문. 기울기가 가장 큰 건? 그치, 지우.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이 기울기가 가장 크지, 여기. 요거. 맨 위에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 질산칼륨이 기울기가 가장 커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크다는 거야? 석출량이 제일 크다는 거지. 같은 조건에서 석출량이 가장 크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제 진짜로 농도 가보겠습니다. 농도가 이제 너네가 왜 헷갈리냐? 농도가 뭐냐? 농도가 뭐더라? 네. 농도가 뭐냐면요. 일단 용해도랑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데 이제 너네가 약간 농도도 이제 소금물의 농도 막 이런 거 수학에서 배우면 이거 요 농도랑 용해도랑 비슷한 건가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단 농도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용액 속에 용질의 양이 얼마나 있냐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넣을 수도 있지. 그지?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특성은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잖아. 사람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농도가 진하거나 농도가 옅은 거지 물질 특성은 아닙니다. 용해도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지? 물질 특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퍼센트 농도는 모분의 뭐냐면 이것도 많이 틀려. 얘들아 봐봐. 너네 문제 풀 때 만약에 소금 10g이랑 물 100g이랑 섞었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100분의 10이야?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야? 아니죠. 110분의 10이죠. 110분의 10 곱하기 100이지. 그치? 그거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치? 소금물 양분의 소금이잖아. 소금물 양분의, 그러니까 용액의 양이죠. 용액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이야. 거기다 곱하기 100. 오케이?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야. 여기다 그냥 용매만 하면 안 돼요. 용질 플러스 용매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으로 또 이제 내려서, 아니 밑으로 내린대. 그 다음 단위는 퍼센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더 너네가 낚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얘들아, 100%의 농도 있지. 이게 포화 상태의 농도일까?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뭐냐면요. 이거는 포화 상태의 농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봐봐 얘들아. 100%의 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해봐. 일단 분모가 항상 분모가 항상 분자보다 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분자는 용질밖에 없고요. 분모는 용질 플러스 용매잖아. 그치? 그럼 항상 분모가 커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농도는 100%일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용질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용매가 좀 적다. 그래서 100%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화 상태의 농도가 100%의 농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의 농도는 정해져 있는 거지, 물질마다. 암모니아를 보면 용해도가 물 100g에 87.5g이래. 87.5g. 0도씨일 때. 87.5g이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87.5, 그러니까 100 더하기 87.5분의 87.5 곱하기 100이잖아. 그지? 그쵸? 그러면은 대략 대충 해서 200분의 90이니까 뭐 약분하면 45%죠. 그치? 45%잖아. 포화 상태의 농도인데 45%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 같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돌발 퀴즈 잘 해주시고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는 내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용해도 완전하게 끝내는 걸로.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가.